저런 쓰레기와 다시는 경기를 함께 뛰고 싶지 않다. 손흥민과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또다시 저 선수와 뛰라고 한다면 난 경기를 포기하겠다. 첼시와의 결전을 앞두고 많은 축구 팬들은 본머스전에서 보여준 존슨의 황당한 플레이에 아직도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손흥민도 후반에 들어오긴 했지만 별 영향력이 없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존슨에 대한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고 일갈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주장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경기에서 무심코 지나쳐버린 몇몇 장면에서 함께 뛴 메디슨의 분노가 느껴진다고 말하면서 메디슨은 손흥민에 이어 자신마저 죽이는 존슨의 플레이를 보며 그의 성격상 손흥민처럼 참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다소 알쏭달쏭한 분석을 내놓아 팬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풋볼이 알아보겠습니다. 본머스와의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 초반에 펼쳐진 몇몇 이상한 장면을 감지한 일부 팬들은 메디슨이 좌측에 펼쳐뛰는 존슨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빌드업 과정에 참여 자체를 시키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국내 대형 축구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메디슨은 존슨에게 패스를 줘서 좌측 터치라인까지 공을 존슨이 몰고 들어가 중앙으로 빠른 컷백을 주면 좋은 찬스가 나는 전형적인 토트넘 공격 패턴을 만들 수 있는데도 메디슨은 여기서 중앙에 있는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준다고 말하면서 물론 클루셉스키가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만 클루셉스키 위치가 골대와 너무 멀기 때문에 좋은 찬스가 나려면 동료들이 공을 골문 근처까지 운반하고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결정을 지어야 한다. 이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메디슨은 왼쪽에서 공을 운반해야 하는 존슨에게 패스를 주지 않고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넣는 것은 전술 상식상 좀 이상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또 다른 전문가들은 메디슨이 이런 결정을 하는 이유는 경기 중에 존슨이 보여주는 동선은 탐욕스럽게 자신이 골만 넣으려고 움직이는 데만 관심이 있어 자신과 연계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존슨을 빌드업에서 제외시킨 것이라는 충격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장면이 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은 바로 후반이 시작되고 3분이 흐른 후반 48분 경장면이라고 말하면서 비수마가 중앙에 있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하고 이것을 돌아서서 공을 잡은 상황이다. 이때 존슨은 좌측으로 넓게 벌린 상황이 아니라 중앙 페널티 박스 근방에 있는데 이 빈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에는 타이밍이 이 순간에는 늦었다고 말하면서 메디슨이 공을 잡기 직전에 뛰었어야 메디슨이 존슨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빈 공간으로 패스를 주는데 메디슨이 이미 공을 잡은 상태에서 그걸 보고 멍하니 서 있기 때문에 메디슨은 존슨에게 패스를 주고 이것을 리턴받아서 자신이 빈 공간으로 뛰려고 존슨에게 패스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이미 뛰어들어가기에 늦었는데도 스타트를 끊고 메디슨은 자신이 공을 받으려고 존슨에게 패스를 주면서 존슨은 역동작에 걸리게 되고 찬스는 무산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기쁨만이 아니다. 이 장면은 아직 손흥민이 투입되기 전 후반 54분경의 장면이다 말하며 왼쪽에서 존슨이 공을 잡은 상태에서 공을 몰고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때 중앙에 있는 메디슨이 이쪽 빈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상황이다. 존슨은 앞에 있는 수비수 한 명이라도 묶어놓고 메디슨이 뛰어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준 뒤 메디슨이 공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간 패스를 주고 상대가 메디슨을 막기 위해 쏠리면 중앙의 공간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슈팅을 하기 위해 뛰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공을 몰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자신이 왼쪽 공간으로 드리블을 치며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서 빈 공간으로 침투하려는 메디슨과 동선이 완전히 겹쳐버리며 상대 수비수들은 이미 더 좋은 위치에 도착해 수비 전형을 갖춘 상태라 이렇게 왼쪽을 돌파해서 문전으로 컷백을 올리려는 존슨의 드리블 돌파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중앙에 아무 생각 없이 허리도에 빠른 컷백을 주는데 앞에 동료들의 위치와 움직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쉽게 말해 축구 지능이 너무 떨어지는 플레이를 해 메디슨을 완전히 왼쪽에서 죽여놓는다고 말했습니다.
후반전에 존슨의 이런 역대급 무지성 플레이가 지속되는 것을 보다 못한 포스테코글루는 결국 손흥민을 투입합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 눈이 개의되는 듯한데, 앞선 존슨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서 손흥민은 공을 잡는다. 이때 메디슨은 앞선 존슨이 공을 잡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력 질주를 하며 빈 공간으로 뛰어 들어간다. 이때 손흥민 앞에 펼쳐진 상황은 앞선 존슨이 공을 몰고 들어갈 때와 상황이 다른데, 상대 수비수들이 진영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 메디슨이 뛰어 들어가는 빈 공간에 패스를 넣어주고 자신은 슈팅을 하기 위해 중앙으로 이동하면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왼쪽을 손흥민이 돌파해서 중앙으로 컷백을 주는 선택은 동료 선수들이 역습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몰고 중앙으로 이동하자 상대 수비수 4명은 손흥민이 양발을 쓰는 슈터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EPL 득점왕 출신에다가 본머스를 상대로 융단 폭격을 했던 과거의 상황을 기억하고 에워싸면서 손흥민을 막아선다고 말하며, 손흥민은 일부러 중앙으로 이동해 슈팅을 하려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모두 유인하고, 메디슨은 손흥민이 슈팅을 하지 않아도 저런 지능적인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자신에게 노마크 찬스가 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자신이 뛰어들어가면 정확하게 패스를 넣어 줄 것을 믿고 빈 공간으로 뛴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메디슨이 뛰어들어가는 빈 공간으로 패스를 넣었지만 메디슨이 달려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공을 지나치는데, 메디슨이 골문 쪽에서 슈팅을 하려 했다면 손흥민이 주는 공을 받기 위해 속도를 늦춰 공이 오자마자 슈팅을 할 수 있는 스텝을 밟았어야 했다. 뛰어 들어가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공이 오면 자신이 슈팅 동작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는 준비 동작을 하지 않아서 결국 공을 잡고 돌아서며 슈팅을 해 골문을 벗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후반전에 들어와 골을 못 넣고 어시스트를 못해서 에이징 커브가 왔다고 주장하지만, 상대 수비수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몇몇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앞선 장면에서 존슨이 왼쪽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며 돌파를 하기 직전 모습이다 말하면서, 상대 수비수들은 존슨을 마크하기보다 존슨에게서 중앙으로 컷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랑카와 메디를 마크하고 준비를 하며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고 말하며, 존슨의 무지성 크로스는 결국 커트를 당하는데, 이처럼 상대 수비수들은 존슨이 골 결정력도 형편없고 슈팅도 엉망이라 크게 경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상대 수비수를 묶거나 끌어당겨 동료 선수들에게 공간이나 찬스를 만들어주는 영향력 자체가 0에 수렴한다. 존슨의 이런 형편없는 존재감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은 존슨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메디슨 쪽으로 수비 중심을 옮기기 때문에 메디슨은 공간 자체를 찾기가 어려운 건디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손흥민은 양발을 쓰면서 어떤 위치에서도 슈팅을 하며, 심지어 앞에 수비수가 2-3명이 막아서도 가마차기를 해 수비벽을 제치고 상대 골키퍼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골대 구석으로 차 넣어버린다는 것을 본머스 수비수들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근방에서 공을 잡고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모두가 달려들어 손흥민을 에워싸버린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4명의 수비수들을 손흥민이 한 번에 묶어버리기 때문에 토트넘 선수들에게 찬스가 나는 건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몇몇 축구 팬들은 메디슨이 왜 경기 중에 화를 내고 존슨에게 패스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은지 이제 이해가 된다. 내가 메디슨이라면 감독을 찾아가 다시는 존슨과 왼쪽에서 뛰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여 또 다른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